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김미성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요.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실망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딱 맞는 공부법을 찾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부법 특강 미라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리즈로요. 우리 수능 만점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 그 비밀을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 어마어마한 주인공을 모실 거거든요. 일단 나와주세요. 와, 네네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별빛이 내린다. 네, 일단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우리 유리 학생? 전 보고. 네, 반가워요. 우리 유리는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무려 만점을 받은 네, 학생이고요. 이제 서울대, 경영대 네, 입학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대단하죠? 그리고, 네, 맞아요. 예쁩니다. 네, 지금 제가 봐도요, 만점 받은 사람이 이래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같이 나오는 하면 잡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많이 묻히고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우리 유리는요, 공부를 잘해서 작년에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네, 직접적으로 일단 물어볼게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만점을 받을 수가 있죠? 우선은 네. 꾸준한 예습과 복습이 네. 좀 뻔한 얘기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것 네, 같고요. 뻔하네요. 네. 네, 뻔하지만 또 역시 뻔한 얘기지만 네, 네. 여러분들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좀 꼼꼼히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그렇구나.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쉬는 네,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충전의 시간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을 잘 짜고 예습 복습을 잘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잘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잖아. 중간에 뭐 유혹도 많고 막 남학생이 와가지고 야 한번 만나볼래?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네. 수험생활 동안 제가 3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3일 동안 네. 똑같은 옷. 냄새 안 나죠? 조금 여름에는 좀 힘들었어요. 네. 근데 네.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큰 유혹은 없었어요. 큰 유혹은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외모인데 유혹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의지죠. 이것도 아마 굉장히 이런 거. 안경도 네. 동글동글 네, 그런 안경 쓰고 그것마저도 안경. 네. 전교 1등 안경 네.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리가 등장할 때 진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대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제가 크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네. 그냥 책 겉표지를 이용해서 뭐 제가 기억하고 싶은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전 결탁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뜻이란 걸 몰랐었나 봐요,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결탁, 부정적인 뜻이구나. 혹은 뭐 이런 또 사자성어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키워드 네네. 혹은 간단하게 적어서 제가 한눈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표지에다가 자기가 꼭 기억하고 싶었던 걸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딱 보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뭔가 다르다. 노트 정리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또 제가 이게 17년 된 노트거든요. 네, 17년 된 노트를 갖고 여기 보이시죠? 김미서 보이시죠? 예, 저도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했겠죠. 수험생활을 했는데요. 네, 그때 썼던 오답 노트입니다. 네, 17년 됐어요. 안 버렸어요. 궁상 맞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안 해도 궁금하죠?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짠! 어이구, 너덜너덜해서 막 떨어지는데, 네, 오답 노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사탐, 가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죠. 네, 공부를 잘하고 예쁜 사람들은 묻어가죠. 네, 노트 정리를 잘한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수능 말고 그 전에 모의고사나 뭐 모의평가나 학력평가에서 만점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네. 전에는 네. 만점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딱 그날 만점 받은 날이 수능 날이었던 네, 거예요? 만점 받은 날이 승리. 여러분도 진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이렇게 향상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이 유리 학생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대하면서 이 유리 학생이 나온 학교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율이라고 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예쁘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예의 바른 학생이 같아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부끄럽습니다. 밝고 네. 아 근데 진짜 그랬대요. 부끄럽다. 겸손하기까지 하네. 네. 예의 바른 사람은 어쨌든 대박이 나나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유리가 이렇게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차트로 짠!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서유리의 과목별 수능 만점의 비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국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되시죠? 자, 첫 번째 국어는요. 짠! 국어 공부의 FM은 기출문제다. 2004년 이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저는 국어 공부는 네. 주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거는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메인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걸 2004년 거부터 봤거든요. 2004년 네. 거부터면 11년치. 그렇죠. 11년치를 봤는데 네. 수능 문제만 본 거예요? 아니면 모평까지 본 거예요? 수능이랑 유평, 부평 모두 육평, 같이 부평. 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처음에 볼 때는 네. 그냥 간단하게 문제집 같은 거를 제가 사서 네. 거기 있는 한두 지문 정도 매일 푸는 걸 목표로 했고요. 네. 그럼 분석하면서 봤었고 네, 네. 그리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네.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집을 뽑아서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저는 프린트를 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아, 프린트로 뽑아서 네. 어디에서 구했냐고 친구들이 막 그러는데 네, 네. 프린트로 네, 뽑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거는. 그래서 네네.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에 반부 정도를 저는 풀었었거든요. 네네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반부 정도 풀면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 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네. 내려받을 수 있는 거죠? EBS 네. 그 사이트에도 정보가 없는가 봐요. 친구들이 네. 궁금해합니다. 자, 그럼 일단 국어는 기출문제 위주로 했다는 거고요. 자, 영어도 간략히 보겠습니다. 영어. 자, 짜잔. 정신 붙들기. 네, 네. 단어는 누적 복습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이 복습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전날 배웠던 단어랑 오늘 배웠던 단어 예를 들어 수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것까지 해서 금요일이면 조금 이제 약간 버겁긴 하지만 이렇게 좀 하드 트레이닝식으로 단어를 외웠었고요.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점심 먹고 나서 보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졸리고 막 맞아요. 영어 듣기 어느 순간 막 나 1번 막 마킹하고 있는데 이미 막 3번 된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면 어쩌나. 그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붙드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저는 점심을 좀 조금 먹는 거로 네. 좀 정신 붙들게 했었거든요. 배가 좀 고팠지만 점심을 조금 네, 먹었구나. 점심을 조금 먹었어요. 네, 배고픔을 참아가며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짜잔. 양치기는 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학은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문제집을 보고 이런 것도 네네. 중요하지만 아, 나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같았는데 네네. 왜 이렇게 오래 풀었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있죠, 있죠. 그런 문제까지 꼼꼼히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한 권 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치기보다는 좀 네. 질적으로 여러분이 틀린 것도 그러고 좀 애매하게 푼 것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그래서 문제풀이의 정확도 시간을 모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구나. 저는 수학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과 친구들 많을 텐데요. 사회탐구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짜잔 보겠습니다.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사회탐구 제가 봤던 과목들은 다 되게 외우는 내용,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분량을 줄여가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베델이라는 사람이 베델. 네,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러일 전쟁에 항구 취재차 왔던 베델이 네. 뭐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러일 전쟁 터진 후에 베델이 왔으니까 1904년 이후에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외운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똑똑하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는데 좀 네, 친구들이 막 양심이 감탄하고 있어요. 와, 스토리텔링. 네, 근데 그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었어. 아, 대단합니다. 자, 아까 사탐 노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과목, 윤리화사상, 그쵸? 네, 그리고 한국사 어려운 것들인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윤리를 공부했던 노트인데요. 아이고 이게 네. 이게 개념 노트인데 아, 개념 네. 노트구나. 자기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네. 적고 이렇게 적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원이라고 돼 있고 수원 이렇게 돼 있고 뭐 모의고사인데 아. 제가 틀렸던 거나 아니면 제가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보면서 아, 이 지문은 조금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다? 네, 혹은 유용한 것 같다. 이러면 더 추가적으로 노트에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점점 이렇게 수업이 내용이 더 많아져 가면서 네. 제가 좀 뒤에 추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만드실 때 노트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딱 내가 노트를 만들었다 정리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네네. 여러분들이 만든 노트를 좀 다시 한 2번, 3번 보시면서 보강하시면서 노트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아, 노트가, 노트와 내가 물화일체가 될 수 있게. 물화일체의 경지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단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평가원이나 그 연계교재에서 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나중에 적은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완벽해질 수 있도록.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요 한 번만 딱 들고 가면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빠르게 그쵸. 복습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노트 사고 싶대요. 안 판대, 얘들아. 자, 사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 이 유리 학생의 공부법을 살짝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도 궁금한 거 이쯤에서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한지 잠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마인드 관리나 뭐 자투리 시간 활용 뭐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문학을 상정태만 파악하고 긍정 부정의 시험만 찾고 기출 푸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네. 네. 만약에 주영 학생이 긍정 부정만 찾고 뭐 상정태만 파악을 해도 충분히 문학을 읽을 수 있다 하면 네. 그 정도만 공부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의 차이여서 사람마다 네, 다를 수 있지만 그쵸, 네, 좀 조심스럽게 보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국어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유리가 국어를 제일 못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제일 네. 그걸 못했어요. 국어가 끝까지 발목을 많이 잡았대요.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그래서 자, 국어가 3등급이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우리 유리의 얘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PPT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보아보도록 하여요. 네. 네. 우선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법과 작문을 꼭 틀리는 친구들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화법과 작문을 이상하게 모의고사를 보면 꼭 한두 개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해서 기출 문제를 놓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아, 이 개요의 일관성이 있게 짜여져 있나? 통일성을 갖추고 있나? 이런 걸 보시고 그러고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잘 매치가 되어 있나? 이런 매우 좀 기본적이지만 큰 틀에서 보는 거를 여러분이 화법과 작문에서는 좀 잘 파악을 하셔야 이쪽 문제를 틀리지 않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어디까지냐 뭐 되게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형태소가 뭔지, 어절, 음절의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단어가 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사가 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평가원에서 주석을 달아주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문법 역시 오답이 나오는 논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아, 오답이 나오는 거는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조도를 그리는 걸로 비문학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리면서 뭐 문단 간의 인과관계 이런 걸 파악하거나 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소재가 중간에 어디서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뭐 3가지 소재가 나온다면 소재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봐가면서 뭐 그렇게 구조를 봐가면서 비문학 지문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문학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해요. 모든 문학은 갈등에서 시작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왜 문학을 딱 풀 때 나오는 1번에서 나오는 선지들 있잖아요. 뭐 이 문학은 갈등이 없다. 이런 선지 당연히 틀린 거를 여러분이 그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장르별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었는데 저는 문학도 잘 못했어서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나 뭐 시간, 장소 이런 걸 잘 파악하면서 하려고 했고 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아까 어떤 친구도 질문하셨었는데 긍정, 부정 이런 것만 파악을 해도 사실 수능장성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극 같은 경우에도 뭐 시나리오의 특징 같은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학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장르별 특징을 문학에서도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국어 공부 비법의 특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리의 공부법 말고 이렇게 시간 관리? 뭐 이런 팁? 아니면 계획을 세우는 법?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자, 우리 시간 관리나 뭐 계획표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선 제가 아까 계획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종이 뒷장을 접어서 그냥 자기만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플래너 쓰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어서 네. 이렇게 여러 풀해요. 가지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를 써봤었어요. 이거 플래너도 아니고 OMR 카드 뒷장이 네, OMR 이렇게 앞에 OMR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뒷장을 유리의 접어서 쿨한 성격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한 달- 들어줄게요. 네, 네. 요거는 일주일짜리 계획표고요. 요거는 이건 2주짜리인데 일주일, 2주일 하고서 2주 동안 내가 할 거를 여기 적어놨었고요. 여기 보면 할 게 적혀 있는 거군요. 제일 밑에 칸에는 네네네. 제가 뭐 2주는 모의고사를 꼭 풀었어야 되나 봐요. 뭐 비문학 숙제를 꼭 하기 네, 이런 네, 게 여기 적혀 있네요. 볼까요? 네. 그러고 뭐 수학 문제지는 꼭 다 풀기 이런 게 적혀 있고 오늘 하루 네. 이렇게 하기? 이게 2주간 계획이고요. 2주간 계획이 이렇게 그 여기 쓰이는 보시면 거예요.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네. 여섯 칸, 7칸 정도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네. 월화수목금 토일해서 여기 위가 2주간의 계획을 매일매일 쓸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제일 아래 2주 동안 성취해야 되는 장기 네. 목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1주 동안 그래서 네. 각각 매일매일 뭘 해야 되는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왕 적으실 거 시간 순서대로 전 적는 거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뭐 모의고사를 꼭 하고 점심에는 보니까 모의고사 오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안 냈다고 쓰여 있는 이런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네, 인간적이에요.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맞는 네. 계획표를 짜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달이 됐던 아니면 2주가 됐던 네. 자기에게 맞는. 네, 맞는 걸. 근데 중요한 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네. 내가 3달 안에 수특을 다 끝낼 거야.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려면 네. 하루에 수특을 몇 번, 이렇게 몇 쪽씩 끝내야 되는지 그런 단기 그런 목표가. 계획도 세워놨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잘 쪼개서 이렇게 계획을 잘 짜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럼요. 친구들. 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우선 저도 되게 걱정이 많은 학생이고 좀 누구나 다 그래요. 네, 막 맞아요. 모의고사 때가 되면 괜히 잠도 안 오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 어떡하지? 만점자도 네. 그렇구나. 나 만점자는 기세 등등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수능 전날에 막 손이 떨리고 네. 이러실 텐데 근데 모두가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냥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다. 60만 수험생이 모두 함께 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네, 그냥 나만의 일이 아니고 어쨌든 내 또래들 모두가 같이 힘들어하는 시간이니까 네네.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 그냥 쿨하게 넘기자 이 순간을. 근데 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혹은 불안할 때마다 네네. 쿨한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쿨하기 연습. 명언이다. 쿨한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네. 쿨하기 연습. 쿨한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쿨했기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래서 네, 자신감이 네. 더 생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요. 자꾸 오래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수능을 볼 때 한 17년 전에 수능 볼 때요. 제가 국어를 망했어요. 여기 만점자 앞에서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긴 한데 국어 망하고 영어, 수학, 사과탐 다 맞았지.
네, 근데 국어 딱 망하고 나니까 망했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쿨해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영어 수학 이러고 풀었어요. 쿨하게. 그래서 다 맞았잖아요. 아, 쿨함이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쿨하려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돌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유리 학생에게 수험 생활이란? 저한테 수험 생활은 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인생의 전환점. 네. 제가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 원래 성격이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쿨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네. 좀 더 대범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런 걸 공부하는 내내 좀 제 거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좀 긍정적이고 나를 좀 믿고 좀 그리고 남한테도 관용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좀 공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좀 그런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들이. 그럴 수가 있지. 너무 훌륭해. 수험 생활을 통해서 돌을 닦았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을 통해서 예, 돌을 닦게 된 친구였습니다. 자, 나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유리는 어떤 꿈이 있었길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 만점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꿈이 뭐예요? 네, 저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경영 네. 컨설턴트. 아, 제가 그렇군요. 원래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림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미학 쪽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경영이랑 미학 쪽을 좀 합쳐서 네. 뭔가 제 3의 길을 만들어 보고자 그런 목표가 지금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뚜렷한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점자가 다른 게 여기에서 또 한번 드러나네요. 자, 꿈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가 어떤 유혹도 이렇게 떨치고 3일 동안 같은 옷 입어가면서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예쁜 외모를 가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영광이에요. 수능 만점자 이렇게 만나서 생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유리한테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어떤 거? 네. 슬럼프 극복, 시기별 공부법. 시기별. 우리 이것 좀 나눠서 공부해볼까요? 얘기해볼까요? 이 육모 전 네. 부터 해서 육모에서 구모 그리고 구모 이후 수능 전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우선 지금쯤부터 육모까지는 개념을 쌓는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육모 가까워졌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네네. 육모까지도 저는 탄탄히 개념을 다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육모 끝나고도 여러분이 아직 내가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됐어 이러면 개념 정리를 마저 하셔도 되고, 근데 한 이제 7월에서 8월쯤 여름방학이 될 때쯤에는 좀 이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고 뭐 다양한 지금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많이 보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9월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수능을 앞두고는 네. 여러분이 그동안 틀렸던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부분은 내가 심화 내용이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 심화 내용을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수능을 이제 한 앞두고 11월 이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네네네. 여러분이 좀 틀렸던 것들을 많이 다시 보는 거를 내가 이런 걸 틀렸었고 이런 걸 몰랐었구나 하는 걸 네. 다시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6월 전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개념을 탄탄히 쌓아라는 네, 얘기를 해줬어요. 개념이 정말 우리 친구들 중요해요. 벌써부터 막 선생님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개념이 쌓여 있으면 6월부터 9월 짧지 않았어요? 문제 풀 때? 아니요, 근데 이게 맨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네. 저는 짧지 않고 그러고 9월이 좀 넘어가는 시기까지도 문제를 풀어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그러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네. 6월까지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라. 아주 꿀 같은 조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는 뭐 따로 막 정리하고 그러진 않았죠? 네, 사설 모의고사는 따로 보진 않았어요. 전 평가원 기출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평가원 기출과 사랑에 빠지면 네. 네,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국영수 시간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네. 매일매일 했나요? 국어, 영어, 수학? 네, 저는 모든 과목을 맨날 하는 거를 네.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했고요. 네네. 하루도 안 보는 과목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제2외국어까지도 맨날 받고,
그러고 여러분이 저는 못하는 걸 조금 당연히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국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 국어를 1.5 정도 두고 나머지는 1. 그리고 탐구는 만약에 탐구를 좀 정리를 더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1.5 정도 해서 여러분이 전체 시간을 두고 보실 때 조금 더 못하는 걸 0.5 정도만 더 하시면 네, 지금부터 공부하시기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못하는 게 국어여서 1.5를 네. 두고 나머지는 1씩 공부했다.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 아쉽지만 우리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내일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지만 네. 저를 좀 믿고 저 많은 삶에 제 많은 걸 바꾸려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네.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위치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다음에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아, 좋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네, 타고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 유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120%의 노력, 120점에 달하는 노력을 한 걸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네, 충분히 여러분도 좋은 네,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파이팅을 할 건데 근데 유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시집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유리의 꿈도 너무 훌륭한 꿈이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네, 이 꿈도 남들이 못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훌륭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꿈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꿈도 고려해주는 그런 훌륭한 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편지도 썼다. 네. 자, 여기 선물 네, 드릴게요. 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쳐주고 그렇게 끝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2017 수능을 볼 거니까 2017을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